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오스카 강입니다. 이번 학기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2회 대학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원구 독가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집합주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마을 재생에 관한 리서치에서 시작하여 마을 답사, 강연 참여,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같은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기존 수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수업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가 한 학기 안에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는 마을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실적인 이슈들을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학기 저희 학교 학생들의 활동과 결과물들이 작게나마 사람들에게 도심 속에서 주거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도움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주최하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 노원구 독가비 마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학생들을 만나주신 황대영 대표님, 그리고 중간에 조율해주신 전평재 실장님, 그리고 장정화 디렉터님, 그 이외에도 많은 도움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박성기라고 합니다. 저희 이번 서울시 협력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만이 참여를 하게 되면 실무적인 부분이라든가 도시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알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 협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계자분들도 함께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도시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이제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일방향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디자인을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보통은 이번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저희가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더 계획안을,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학협력 소규모 정비형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독가비 마을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발표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과정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오스카강 교수님과 박성기 교수님, 그리고 건축통합설계 1 수업을 듣는 학생 24명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한 수업입니다. 네, 저기 가운데에 진한 회색으로 칠해진 긴 부분이 저희가 고른 독가비 마을인데요. 독가비 마을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고, 저희가 이 마을을 고르게 된 이유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3가지의 요소 때문입니다. 먼저 저 대지에 동쪽 측면에 경계에 맞닿아 있는 경춘철로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 측면 경계에 위치해 있는 도깨비 시장, 그리고 동네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개의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먼저 경춘선 철로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에 위쪽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1939년에 개설된 철로로 약 71년간 운행이 되었다가 2010년에 그 운행이 중단된 철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진처럼 불법 주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해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그 철도 전체를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장과 더불어 다양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휴식 공간이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 사람들도 카페나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공릉동으로 유입되곤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도깨비 시장인데요.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6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춘선 숲길과 공릉역과 태릉입구역이 있는 대도로변을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주변에 집을 가거나 통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대학인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뿐만이 아니라 광운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인덕대학교 등이 주변에 분포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를 하여서 마을 도시재생을 하고자 하는데요. 도시재생인 만큼 소규모 주택이라는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 마을의 색깔을 가져가고자 일부 리모델링 프로젝트도 포함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수업 진행 내용인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가비 마을 답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돌면서 철길 구역을 길게 걸어보기도 하고, 도깨비 시장 내부를 어떤 상권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낮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간대에 마을 사람들이 어떤 행태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찰하였습니다. 이런 대지 모형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는데요. 저 가운데에 길게 뻥 뚫려 있는 부분이 경춘선 숲길 구역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집합주택 프로젝트가 함께 얽혀있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이어그램화 시키고, 학생들은 이제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본 사이트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작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관계자분들과의 미팅을 한번 가졌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찾은 지역은 창신 숭인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 지역을 답사하게 된 이유는 이 창신 숭인 지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창신 숭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봉제 지역이라는 특색을 잘 살려서 거점 시설들을 운영하고 마을을 재생하려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과 같이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 회오리 마당, 산마루 놀이터, 이은피은 봉제 역사관 등의 거점 시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마을과 대지, 즉 독가비 마을에 대한 분석적인 내용을 다이어그램화 시켜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8개의 카테고리로 8팀이 발표를 진행하였는데요. 위에 보시는 5가지의 사이트 조사에 꼭 필요한 요소뿐만이 아니라 독가비 마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각 구역마다 소음을 측정하여 어떤 특징을 가진 환경인지를 분석하기도 하고, 주변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만들어 돌려서 그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경관을 분석하기 위해서 독가비 마을 주변의 골목이나 경계 등의 인면을 직접 다 따서 콜라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전체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인면 재료들이 주로 사용되는지, 건물 간의 간격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깨비 시장의 단면을 나누어가지고 각 구역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보았고,
경춘선 숲길이 동쪽 경계에 길게 맞닿아 있는 만큼 4개의 구역으로 특징화할 수 있는데요. 그 각 구역이 어떤 특징을 가진 공간인지도 분석하였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설문지를 바탕으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이렇게 다이어그램식으로 정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로 살고 계시는 마을 주민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주민 관계자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하게 나온 안점은 3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마을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과 주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획일적인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상업공간, 경춘선 숲길 주변에 상업공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아카이빙을 하고 있고요. 이제 17일부터 독가비 마을 공동이용시설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22일 날 제출하는 책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역이 공릉동 독가비 마을 영역인데요. 이 중에서 철길 부분이랑 도깨비 시장이랑 맞닿고 있는 4개의 사이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의 경우에는 철길 공원이랑 맞닿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입구랑 가장 가까운 철길 공원과 맞닿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편에는 해오라기 공원이라는 어린이들 공원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트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사이트인데 해오라기 공원이랑 대각선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이트는 가장 길쭉하게 생긴 사이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춘선 숲길 공원과 가장 많은 면적을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이트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도깨비 시장과 경춘선 숲길 공원 모두에 맞닿아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독가비 마을 재생 프로젝트 부지 중에서 저는 아까 철길과 가장 많은 면적을 맞닿고 있던 가장 기다란 형태의 3번 사이트를 선정을 하였고, 이 부지는 1978년에 형성되어서 2021년까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시면 붉은색이 오래된 건물, 그리고 파란색이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렇게 독가비 마을은 70년대에 지어진 양옥주택부터 최근에 원룸 건물들까지 그 다양한 시대의 건물들이 불과 1m도 거리를 두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의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와 형태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타일, 또 화강암 패널, 벽돌, 석재,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재료들을 연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70년에는 이렇게 어두운색 벽돌을 사용한 양옥주택들이 많이 지어졌고, 80년대, 90년대에는 타일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들이 있었고, 2000년대에는 석재 패널, 2010년대에는 화강암 외장재를 사용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시대의 건물들은 또 비슷한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양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법적으로 구분된 용도입니다. 단독주택 6채,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으로 도시에 밀려드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독가비 마을에 많았던 단독주택들은 이제 공동주택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발견한 독특한 특징들은 극대화하고 또 문제점들은 개선을 하여서 더 나은 독가비 마을, 그리고 살고 싶은 독가비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 컨셉입니다. 아까 발견한 특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대에 따른 변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휴먼 스케일, 그리고 공공성, 밀도, 개성, 유연성,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비정형성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개성과 비정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현두 작가의 상록타워라는 작품입니다. 정현두 작가는
같은 공동주택에 살아가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구도, 비슷한 건물이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모습은 모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공동주택이 큰 집을 나누어 두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맞추어서 살아가기보다는 작은 집들이 압축되어서 한데 모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컨셉은 파일의 확장자명인 집을 따와서 집으로 결정을 하였고요. 압축, 주거, 그리고 연결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담는 제목으로 구성을 하여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를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뒷페이지에 이렇게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품들을 찾고 있고 어떤 부품들이 누락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리얼 코드가 아래에 같이 적혀 있는데 이 시리얼 코드들은 숫자, 그 블록의 숫자들, 그리고 색깔,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작고 비정형적인 유닛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레고의 성질이 제 설계 컨셉과 맞다고 적용을 하여서 저도 이 설계 컨셉을 집 코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적용을 하여서 제 설계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붕의 형태, 창문의 형태, 색깔, 층수, 그리고 재질 이 네 가지 등 다양한 유닛 구성 요소를 통해서 하나의 유닛을 구성을 하였고 이거를 코드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브릭은 이제 4명을 위한 그리고 박공 지붕의 2층짜리 그리고 남쪽에 있는 브릭이 되겠고 이 부지 내에서 4개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 조금 더 재밌게 설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 형태 등으로 구성된 브릭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공동주택이 되는 그 디자인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컨셉 모델을 만들어 보았고요. 네, 이거를 좀 패턴화해서 다양한 건물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패턴을 만들어서 이거를 마을 브랜드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공존한다는 독과의 마을 3번 사이트의 특징을 가져와서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된 설계 진행 방향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축물들을 사이에 사용되지 못하는 사이 공간들을 확실히 압축을 하여서 3가지의 큰 메스로 구성을 하였고 이 3가지 메스들 사이에 벌어진 공간들은 하나의 광장이 되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햇빛에 맞춰서 이렇게 메스 형태를 결정을 하고 이를 여러 단으로 나누어서 또 이 위에다가 아까 보신 그림처럼 단독주택들을 얻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닛입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의 유닛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첫 번째는 특별한 1인을 위한 1인 주거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1인 주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거나 아니면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그 부부들을 위한 Just Married 유닛. 그 세 번째는 이 대학 주변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같은 면적의 침실을 공유하는 이 룸메이트 유닛. 그리고 저출산 시대의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신 가족분들을 위한 패트리어트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90개의 유닛이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은 결과물입니다. 네, 사이트 플랜을 살펴보시면 아까 그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의 큰 광장을 가운데에 두고 3가지의 큰 메스로 자리가 잡고 있고 이 가운데 있는 광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경춘선 숲길이 참 좋지만 너무 길다 보니까 좀 마을로의 유입이 적다 이러고 또 공원에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다라는 의견을 반영을 하여서 광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장들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는 이유는 이 마을 그리고 그 부지 내에서의 건물들의 동선을 조합을 하여서 압축이라는 컨셉에 맞게 분절을 하였습니다. 네, 층별 평면을 보시면 이렇게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브릭의 개념을 사용을 하여서 다양한 유닛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면에서도 이렇게 여러 유닛들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인면을 보시면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는 하나의 벽돌 매수에 단독주택들이 콕콕 박혀 있는 이런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조감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임과 흩어짐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발표 순서는 먼저 제 사이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컨셉에 대한 설명, 유닛 구성, 리모델링, 도면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사이트는 이번 사이트로 해오라기 어린이 공원과 경춘선 숲길이 인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지 면적 약 5,459m 제곱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집합주택 건물의 건축 개요는 다음과 같은데, 먼저 4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듀플렉스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입이 총 4개이며, 존치 건물 20세대로 총 100세대이며, 4인 가구 유닛이 41세대로 메인 유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의 컨셉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사이트 분석을 해보니 독가비 마을이 위치한 공릉동의 인구수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노후화된 아파트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부적합하기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공릉동을 자꾸만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아파트 대부분은 80년대에서 99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0대와 20대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사이트와 인접한 해오라기 어린이 공원 또한 미래엔 어린이가 없어져서 어린이 공원이 아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부터 모임과 흩어짐이라는 개념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가변성을 가진 모듈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3.9 곱하기 3.9m의 모듈을 붙이고 떨어뜨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유닛 구성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서 그에 맞는 대응성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인구수의 감소의 이유로 인해서 40대, 50대의 4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유닛이 메인 유닛이지만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물리적으로 유닛이 붙고 떼어지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흩어짐과 모임뿐만 아니라 모듈 사이사이에 보이드 공간을 활용하면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적절히 분리되어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공간을 만들면서 주거 환경의 쾌적함이 증진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듈은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을 가진 그리드 구축 체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 격자 체계는 도시 공간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어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흩어짐과 모임으로 인해 얻어지는 무한한 가능성과 유동성이 이 집합주택이 가진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컨셉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프로젝트 진행 중에 만들었던 컨셉 모형과 매스 모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유닛을 이 8개의 3.9 곱하기 3.9 모듈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으며, 먼저 3개씩의 모듈을 조합하면서 타입 A, B, C, D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타입 A는 메인 가구 유닛이며 40, 50대를 타겟으로 한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된 소형 아파트로 커가는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약 41평 정도의 넉넉한 크기로 유닛을 만들 수 있었으며, 총 100세대 중에 41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타입 B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유닛으로 어린이 공원과 인접한 위치에 위치할 수 있었고, 면적은 약 91m 제곱입니다. 그리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층의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유닛으로 총 32세대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은 45m 제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듀플렉스 유닛으로 침실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1인 가구 유닛을 위아래로 합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면적은 60제곱미터이고 총 4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듈은 유닛은 앞서 소개했던 8개의 모듈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며, 나중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했을 때는 또 다른 유닛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시도는 그리드에 껴있는 모듈과 모듈 사이에 공용 공간 투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리모델링 다이어그램입니다. 존치 건물은 사이트 내에 오래전부터 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이 향하고 있는 오래된 건물이자 사방에 계고부가 나 있어서 그리드 격자 체계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고, 그리고 공용 마당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 저의 컨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건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모듈이 움직이는 그리드 시스템과 연결되어서 확장된 테라스 공간을 갖게 되고, 저희 건물 안에 있는 녹지 공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투시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배치 계획인데, 저는 먼저 그리드의 축을 존치 건물로 향해 있는 사이트 내에 이제 유일한 길의 축을 한 축으로 정하고, 해오라기 어린이 공원과 경춘선 숲길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한 축으로 정해서 그리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리드 속에 모듈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그리고 주차장은 단차를 이용해서 경사로 없이 진입하는 주차장 입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황색 화살표가 이제 사람들의 유입 동선이고, 또한 주거 공간, 즉 사적 공간과 인접한 곳에는 이제 더 주거 모듈이 모이게 되고, 해오라기 공원이나 경춘선, 그리고 도로부에 인접할수록 주거 모듈에 흩어짐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주위와 대응하는 공용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의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타낸 엑소노메트릭이고, 그 다음은 프로그램 다이어그램입니다. 지하 1층, 2층에는 주차장과, 그리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까지는 주민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주거 유닛 모듈이 있게 됩니다. 네. 투시도로 이제 대표적인 주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경춘선과 해오라기 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부분입니다. 경춘선에서 열리는 플리마켓 등의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축을 만들어 어린이 공원의 녹지 공간까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40, 50대 주요 취미가 등산인 점을 고려한 클라이밍 센터입니다. 40, 50대 주거 유닛과 인접한 곳에 위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를 할 수 있는 옥상 녹화와 대학생들을 위한 무료 열람실, 그리고 스타트업 매칭 프로그램이 이제 녹지축과 인접한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실내 투시도이고,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지하 2층, 지하 1층 평면도이고, 주차 대수는 총 137대를 이루고 있으며, 1층 평면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녹지축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주민 복합 공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5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서 주거 공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비를 거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곳이 주거지와 가까우면 주거 유닛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경춘선 숲길이나 어린이 공원과 도로와 가깝게 되면 흩어지도록 유닛을 구성한 것을 계속해서 평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변에서 자른 단면도, 단변에서 자른 단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지인 독가비 마을은 저층 주거들이 밀집해 있는 마을입니다. 또 경춘선 숲길과 도깨비 시장과 접해 있고 활성화된 카페 거리로 인해 주거와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시장, 동쪽으로는 경춘선 숲길, 서쪽으로는 주택가, 북쪽으로는 대로와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상반된 성격을 가진 요소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섞여 있는 풍경이 이 마을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대지는 마을의 남쪽 입구로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가장 큰 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러 요소가 집약적으로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사이트 분석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은 시장 건물 뒤편과 담장 공간 사이 공간인데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나 주차장으로 활용은 되고 있지만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건물 사이 공간에 개인들이 사용 중이었지만 가깝게 붙어 있어서 저층부가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사대지라는 점을 이용하여 수평적인 판을 통해 대지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수직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분리가 일어나면서도 경사지이기 때문에 위에서 접근하면 곧바로 주거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되며 아래쪽으로 접근하면 하부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동선, 주차, 보행의 다양한 요소들이 판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나도록 하여 기능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였습니다. 저희의 컨셉에서는 두 가지로 판을 나눌 수 있는데요. 차량 동선과 보행, 그리고 거주민들만의 커뮤니티 판입니다. 수평적으로 흩뿌러져 있던 프로그램들을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따라서 하부 공간은 상가와 주차 공간, 판을 기준으로 상부 공간에는 공동주택이 위치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의 두 번째 판인 거주민들을 위한 판은 건물 사이사이를 잇는 공간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저희가 메스를 디자인하면서도 중요했던 것이 하부 공간을 기능적으로 쓰이게 하면서도 마을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메스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8100 바이 9000의 그리드를 만들어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 마을의 풍경을 유지하면서 건물 메스를 형성하고 메스 하부에 보행과 주차를 분리하는 판과 메스 사이에 커뮤니티 판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다음은 메스를 구성하는 유닛입니다. 1인 주거는 내부에서 활동을 할 영역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인 주거에서 개인에게 맞는 활동을 한 가지씩 보장해주고 싶었고, 다음과 같이 거실형, 주방형, 분리형으로 1인 주거에서 3개의 유닛을 내었습니다. 나머지 유닛은 2인 주거와 4인 주거로 구성되는데, 이는 도깨비 마을 세대원 구성수가 다가족보다는 핵가족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유닛 평면을 내게 되었습니다. 유닛은 저희 대지에 다음과 같이 배치됩니다. 주변 마을의 스케일과 비슷하게 배치되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7개의 건물동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총 신축으로 80세대, 이 다음에 나올 리모델링 계획에서 14세대, 그리고 보존되는 기존 건물에서 36세대로 총 130세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시장에 위치한 건물들은 1990년대 이전에 준공된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게다가 시장의 아케이드로 인해서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있어 건물 내부의 환경이 어둡고 습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아케이드를 피해 햇빛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건물 2동을 선정하여 4인 주거로 리모델링을 하였고, 가운데 3개의 건물은 시장과 연계되어 리모델링을 실시했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건물은 1층에 음식점이 있어 상층부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가운데 건물은 상인회가 위치한 건물로 협소한 상인회 공간을 좀 더 개선하였고, 가로로 긴 건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2층을 프리마켓이나 팝업 스토어가 열릴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 개요입니다. 저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총 6층으로 판 하부의 지하에는 주차장과 상가, 상부는 130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4대로 총 101대 일반 주차장과 9대의 상가 주차장이 있고, 일단 지하 2층에는 74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나머지 46세대가 주차 가능하고, 시장 뒤편으로는 시장과 바로 연결되는 상하차 공간, 견춘선 숲길과 옆 길을 따라서는 상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 상가 뒤편에는 바로 상가 이용객을 위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내부 공간에는 모두 주차장과 주차장을 위한 코어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1층 탄 상부인 1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주거민들의 도보로의 출입은 1층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편으로 가면 경사대지이기 때문에 아래가 내려다 보이고 뒤쪽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2층 평면입니다. 거주민들을 위한 판이 건물을 연결시켜주고 있는데요. 이곳의 프로그램은 라운지와 세탁실, 공유주택, 그 외에는 텃밭과 세미나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하부에는 주차장이 위치해 있고 앞쪽으로 가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출입이 가능하며 뒤쪽을 통해서는 판 위로 출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건물 사이사이에 커뮤니티 판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본 인면입니다. 저희는 콘크리트와 벽돌을 사용해 마을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것은 반대편 인면인데 이거 북쪽이라 대부분의 복도가 위치해 있어 용လုံး쌓기로 인면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길 쪽에서 본 저희 인면입니다.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라 판 아래로 출입이 가능해 판 하부에 가게가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렌더 이미지를 통해 판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요. 차량과 보행이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커뮤니티 판 내부에서 주민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순서는 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대지 기본 정보입니다. 저희 대지는 총 5개 대지 중 두 번째 대지로 면적 5,400에 용도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대지의 경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약 2m의 단차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저희 컨셉과 연결된 취미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25세에서 34세의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증가했음에 따라서 집에서 일상을 보내거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취미 붐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취미는 여러 장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취미 생활을 통해 평소 느끼지 못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 공간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방 자료에 따르면 취미 기능을 갖춘 주거 공간을 전 연령대가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컨셉은 휴식, 일상의 틀을 깨달아는 중의적인 의미인 브레이크입니다. 주거 공간에 취미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개인만의 휴식이 특별히 더 보장된 곳을 설계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각각 취미 활동을 세분화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현재 공릉동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가상 스포츠 센터인데요. 거주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력 있는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반팜입니다. 취미로서 홈 가드닝, 식물원, 인근 도깨비 시장의 유통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셀프 스튜디오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존치 건물은 한 개로 504-15번지 건물입니다. 선정 기준은 프로그램인데요. 존치 건물이 하나인 만큼 그 공간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이트 2의 서쪽에 해오라기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과의 연결성을 생각해서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향가 거주자들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한 건물은 이곳이라 판단을 하고 어반팜으로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는 그대로 보존한 채 슬라브와 멀리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메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컨셉 모델인데요. 저희의 컨셉인 일상의 틀을 깨다에서 깨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를 추상적으로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메스를 이렇게 쪼개고 비틀어서 일반적인 형태의 평평한 옆면을 깼습니다. 그럼 불규칙하고 독특한 옆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 컨셉 모델을 발전시켜 메스 형태를 잡았습니다. 우선 메스를 저희가 설정한 축에 따라 둘로 나누고 자칫 뾰족해 보이고 좁아 보일 수 있는 사이 부분을 곡선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채광을 고려해서 수직축을 기울이고 두 메스의 층들을 각각 다른 각도로 회전시켰습니다. 이렇게 회전시키면 유닛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서 프라이버시가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형을 보면 지붕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지붕을 올림으로써 좀 더 다양한 층고를 가진 유닛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된 두 메스를 복도에 있는 큰 계단과 코어 그리고 바닥 슬래브의 일부인 브릿지를 통해 서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축을 크게 2개로 설정하고 주변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철길 입구 방면에서 오는 사람들을 고려해 북동쪽에 간격을 두고 해오라기 어린이 공원과의 연결성을 생각해서 남측의 조경과 야외 스포츠 공간을 크게 두었습니다. 또한 공릉역 방면에서 철길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사이트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두 건물 사이에 넓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배치도 모습입니다. 저희 사이트 주변에는 20에서 40대가 많이 주거하는데 그중에서 1인 가구 또는 자녀가 없는 2인 가구가 많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컨셉이 집에서 개인만의 시간과 공간을 갖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1, 2인 가구를 타겟층으로 설정하고 1인 가구의 비율을 80%로 더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복층과 단층 유닛을 1인 가구와 2인 가구 모두에 만들었습니다. 건물 슬래브가 회전되면서 위아래 슬래브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복층 유닛이 이렇게 살짝 양옆으로 틀어진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다양한 모양의 유닛이 나오게 됩니다. 유닛은 개인이 온전한 취미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3개의 층으로 나누어서 한 층을 취미 공간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복층 유닛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3개의 층으로 나누는 것이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면도를 자세히 보면 1층은 주방과 욕실, 1.5층은 침실, 2층이 취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인 가구는 39제곱미터, 2인 가구는 59제곱미터의 크기입니다. 평면도를 통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취미 공간은 홈 스튜디오, 홈 짐, 홈 사우나, 홈 가드닝 등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저희의 프로그램이 있는 상업시설이 있고 사이길에 각 동의 로비가 있습니다. 주차는 북서쪽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2층부터 5층은 주거 공간입니다. 매스가 크다 보니 좀 더 효율적인 유닛 배치와 채광을 위해 두 동 모두 중앙에 중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닛을 슬래브선과 평행하게 배치하지 않고 틀어서 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베란다가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북측 동 복도에 3층으로 갈 수 있는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3층 남측 동에는 주민 이용 헬스장이 있고 두 동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4층 남측 동에는 5층으로 가는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넓은 공간은 공용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5층에도 두 동을 잇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유닛들을 슬라브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저희의 컨셉인 틀을 깬다는 것을 표현하려 했고 각 층의 슬라브들이 비틀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 있고 총 118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남측 동이 잘린 단면도입니다. 저희는 북측 동이 좀 더 채광을 잘 받도록 두 동의 층고를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남측 동은 1층이 3.5m, 2층부터 3m입니다. 3층과 5층의 브릿지를 통해 두 동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단면도입니다. 북측 동의 층고는 1층이 4.5m, 그리고 2층부터 3.6m입니다. 두 동의 층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브릿지가 자연스럽게 약간 경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인면도이고 렌더링 사진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